40대 초반인 동생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감기약, 고지혈증, 무좀약이었습니다. 각각의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된 세 가지 병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항생제, 진해거담제, 소화제가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복용한다 치면 하루에 항생제를 6알을 먹는 것이니 과량의 약을 복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좀약은 일주일에 1번씩 먹는다고 했습니다. 심천사혈을 공부하며 항생제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어 동생에게 가볍게 이야기해줬는데 오히려 짜증을 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양약을 줄이거나 멀리하게 하고 싶은데 동생도 성인이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에게 사혈을 해주고 있는데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마음이 상했는지 안 한다고 합니다. 양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혈을 할 경우 경과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동생분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내 기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정작 동생분은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거나 약물을 적용하게 되면 스스로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건강에 이롭게 작용하는 쪽으로 찾아서 적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당연히 믿고 따라야 치료가 된다고 했던 앞선 관념이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존 현대의학에 길들여진 사고를 가진 입장에서 사혈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형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가족들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옳다는 것은 내 기준에 그러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공감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연을 받아들일 마음이 서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책과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한들 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씩 마음의 물꼬를 트는 흐름을 고민해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마디 말보다는 뚜렷한 변화를 본인 몸을 통해서 확연히 인식하게 해주는 과정을 여러 케이스를 겪다 보면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책도 찾아보게 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동생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충분히 저하된 결과에 대한 약들이 대부분이며 불필요한 양약 남용이라는 부분도 엿보입니다. 특히 고지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신장 기능 저하로 혈질이 산성화된 탁혈과 다량의 어혈이 모세혈관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무좀이 있다는 말은 하체 쪽으로의 혈류량이 감소될 만큼 6번 고혈압혈 자리인 허리가 충분히 막혀있는 과부하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볍게는 무좀 혈자리를 한두 달 정도 가볍게 사혈해봅니다. 무좀의 원인적 시작은 모세혈관의 막힘, 움직임에 따른 온도 상승, 상승된 온도를 식히려는 작용의 땀 배출, 그로 인한 미생물의 증식, 냄새와 피부의 가려움, 피부의 자극과 세균 번식으로 피부를 긁게 되고 피가 나면 약을 바르고 먹는 항생제 남용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이 정도 된 상황에서 아무리 먹는 항생제와 바르는 약을 병행해도 인체 구조상 하체의 과부하로 인한 말초모세혈관의 막힘이 심화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혈관이 뚫릴 리가 만무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을 할 일이 더더욱 힘들고 약을 써도 쥐가 쥐약을 먹어야 하듯이 화학적인 약의 적용으로는 결코 무좀균을 억제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증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처방약은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잠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심천생리학 입장에서 무좀혈 사혈로 모세혈관에 잠식된 어혈만 뽑아줘도 염증도 가려움도 땀도 동시에 해결될 실마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사혈로 가장 쉽게 개선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어혈이 나와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혈이 나와주지 않으면 답보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미 고지혈이 있다는 것은 비만과 소화불량 등 체지방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먹는 것은 과포화 상태의 것인데 이것이 연소되는 과정에 부득불 불완전 연소물질이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 연소물질을 인체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미 신장 기능의 저하로
혈액 속의 요산과 같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에 고지혈을 넘어 고혈압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당뇨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정도로 탁해진 혈질과 다량의 어혈이 몸 전체를 막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세포는 정상적인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진대사의 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며 그로 인한 감기를 수시로 달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염증 수치와 세균, 바이러스성 질환이 자주 생긴다는 말은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의 저하가 무르익어가는 반증입니다. 자체적으로 혈액의 정화 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부득불탁해진 혈액 내부의 세균, 바이러스 질환을 비롯한 염증 수치가 항상 높아져 있고 자가 면역 시스템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혈은 가볍게 병행을 하시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탁해진 혈질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혈질이 강산의 상태에서는 심땡생, 중산의 상태에서는 심땡원, 약산의 상태에서는 심땡땡투를 몸의 상태에 따라 잘 적용해서 탁혈을 인위적으로 맑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고지혈 분해 및 소화작용을 돕는 황땡땡환을 적용하여 소화작용과 순환에 대한 일부 개선의 작용을 적용하여 개선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영양분, 염분, 철분, 해독, 분해에 필요한 것들을 적용해주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기본 혈자리인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 6번 고혈압혈도 중요하지만 잘 나오지 않는 어혈과 조혈의 한계점, 그리고 병증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면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차분히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동생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사혈을 하는 시작에 바로 양약을 줄이거나 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양약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조혈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는 시점에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천생리학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접근해서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 사혈로 접근할 때는 가볍게 사혈해도 되지만 양약을 몇 종류씩 복용하고 있는 병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